읽어주는 동화책 빨간머리 앤. 초록색으로 칠해진 지붕이 햇빛을 받아 근사하게 반짝이고 있었고, 그 옆으로 시냇물이 정갈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멋스러운 집이었죠. 그 모습에 완전히 빠져든 애는 매슈 씨를 향해 종알거렸어요. 정말 멋진 집이에요. 제가 이런 집에서 살게 된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이게 꿈은 아니겠죠? 사실 매슈 씨는 얼마 전에 스펜서 부인에게 사내 아이를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했었죠. 농장 일을 도울 사내 아이가 필요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내 아이를 데려오기로 한 날이 바로 오늘이었죠. 그런데 오늘 기차역으로 마중을 나갔을 때 매슈 씨가 마주친 것은 건강해 보이는 사내 아이가 아니라 깡마른 체구의 죽은 깨 투성이인 빨강머리 소녀였어요. 매슈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차 안에서 앤이 옆에서 떠들면 떠들수록 소녀에게 미안해져만 갔죠. 이제 곧 마릴라가 앤을 보고는 당장 돌려보내야 한다고 난리를 칠 것이 분명이기 때문이에요. 앤은 마차에서 내리자마자 초록지붕의 집으로 달려갔죠. 집 앞에는 이미 마릴라가 나와서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마릴라는 달려오는 앤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오라버니, 어찌된 일이에요? 사내 아이가 아닌걸요? 매슈는 앤을 보며 난처한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죠. 매슈 씨의 설명을 듣고 난 마릴라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스펜서 부인이 대단한 착오를 한 모양이에요.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아이를 돌려보내야겠어요. 10살 정도의 사내 아이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웬 여자아이를. 매슈 씨와 마릴라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앤의 얼굴색이 급속도로 어두워져 갔죠. 앤은 급기야 그 자리에서 서럽게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돼.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요. 저 같은 일이 보잘것없는 빨간머리 아이에겐 축복 같은 건 이뤄질 수 없는 일이겠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아요. 당황한 마릴라가 앤을 보고 다그쳤죠. 얘야, 누가 오늘 당장 보낸다고 했니? 일단 오늘 밤은 이곳에서 잠을 자고 내일 가도록 하자. 그나저나 네 이름이 뭐니? 제 이름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저는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만 같은 기분이에요. 원, 별소리를 다 들어보겠구나. 아이, 그래서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니? 앤 셜리예요. 빨간 머리의 소녀에게 딱 어울리는 이름이죠. 정말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이름 아니지 않겠어요? 바로 그 앤 셜리가 제 이름이랍니다. 앤의 서글픈 말투에 매슈 씨와 마닐라 아주머니가 난처한 듯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별 이상한 소리를 다 듣겠구나. 보잘것없는 이름이라는 게 어디 있니? 어서 들어가자꾸나. 마릴라 아주머니는 앤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앤은 내일이면 이 집을 다시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그저 하염없이 슬프기만 할 따름이었죠. 다음 날 마릴라 아주머니는 어제의 말대로 앤을 데리고 스펜서 아주머니 댁으로 서둘러 나설 준비를 했죠. 앤은 끌리지 않는 발을 이끌고 마릴라 아주머니를 따라 나섰어요. 스펜서 댁으로 가는 마차 안에서 앤은 여전히 쉬지 않고 마릴라 아주머니를 향해 신세 한탄을 풀어놓았어요. 정말 저 같은 아이도 없을 거예요. 어쩜 이렇게 하늘도 무심하실 수가 있죠? 잠시 착오가 있었을 뿐이야.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말거라. 자책이 아니에요. 제 머리를 좀 보세요. 이렇게 불타는 듯한 빨간 머리는 전 평생 본 적이라곤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제 머리뿐이죠. 이런 빨간 머리를 가진 아이에게는 지금처럼 불행한 일만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네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니? 마릴라 아주머니는 자신의 빨간 머리를 원망하는 앤을 바라보며 말을 돌리셨죠. 제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친척 집에 맡겨졌죠. 마릴라 아주머니의 질문에 앤의 말투가 좀 전까지와는 다르게 티가 날 정도로 힘이 빠졌어요. 친척분들은 어떠셨니? 친척분들은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다만 가난하셨고 그분들도 사는 것이 힘드셨을 거예요. 앤의 얼굴에 그늘이 졌어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그늘이 진 앤의 얼굴을 보며 안쓰러움을 느꼈죠. 밝은 아이처럼 보이는데 힘들게 자란 모양이구나. 대화를 나눈 동안 스펜서 부인 댁의 모습이 저 멀리 보였죠. 곧 마차는 스펜서 부인 집 앞에 도착했고 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릴라 아주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집 안에는 스펜서 부인 말고도 무서워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더 계셨어요. 부인, 안녕하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10살 정도의 사내아이를 원했는데 여자아이를 보내주셨더군요. 어머, 제가 큰 실수를 했군요. 죄송해서 어쩌죠? 마릴라 아주머니는 앤을 내려다봤어요. 앤은 집 안에 들어선 이후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어두운 낯빛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육원으로 돌려보내지나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마침 브루의 부인이 심부름할 여자아이가 필요하다고 하셔서요. 스펜서 부인의 말이 끝나자 깐깐해 보이는 할머니가 앤 앞으로 다가섰어요. 보잘것없는 외모를 지녔군요. 하긴 심부름하는데 외모가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 아이는 제가 데려가도록 하죠. 얘야, 너 일은 잘하니? 부지런하게 일해야 한다. 마릴라 아주머니는 브루의 부인이 애정이라고는 전혀 없는 눈길로 앤을 내려다보는 것을 보고는 마음 한구석이 죄어오는 것을 느꼈죠. 그러곤 자신도 모르게 그만 앤의 팔을 잡아 끌고는 서둘러 문 쪽으로 몸을 옮기며 스펜서 부인에게 말했어요.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저는 그냥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기만 하려고 왔답니다. 영문을 알았으니 이만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는 우리 집에서 데리고 있을 겁니다. 앤은 팔이 이끌려가는 와중에도 마릴라 아주머니의 말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치며 스펜서 부인 댁을 나섰어요. 안녕히 계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앤은 마릴라 아주머니와 함께 초록지붕의 집으로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앞으로의 일들을 그리며 꿈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역시 앤을 브루엣 부인으로부터 데려온 것은 틀림없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초록지붕의 집으로 온 지도 며칠이 지났어요. 앤은 아침부터 들뜬 기분을 감출 길이 없었어요. 오늘은 마릴라 아주머니가 벨리 부인 댁으로 다과회를 갈 때 동행해도 된다는 약속을 해주신 날이거든요. 벨리 부인 댁에는 앤과 같은 또래의 여자아이가 있다고 했기에 앤은 그 기대감으로 아침부터 설레고 있던 참이었죠. 앤은 여태껏 또래 친구를 사귀어 본 일이 없었어요. 그렇기에 오늘의 만남이 특히 기대될 수밖에 없었죠. 마침내 오후가 되고
마릴라 아주머니와 함께 벨리 부인 댁으로 가게 된 앤은 다이애나라는 여자아이를 만나게 됐어요. 다이애나는 검은색 머리에 검은 눈동자를 가진 선해 보이는 아이였죠. 앤은 친구를 만난 기쁨에 다이애나에게 말했어요. 다이애나, 너를 만나서 정말 기뻐. 나와 단짝 친구 되지 않을래? 엉뚱한 앤의 말에 다이애나는 그만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곤 앤의 말에 재밌다는 듯이 대답했죠. 단짝? 재밌는 말이다. 그래, 우리 단짝이 되자. 앤은 초록지붕의 집으로 이사와 다이애나 같은 단짝까지 생겼다는 기쁨에 구름 위를 걷는 것만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앤은 이런 행복함을 평생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축복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앤과 다이애나는 곧 같은 학교의 같은 반 학생이 되었답니다. 앤에겐 처음 해보는 학교 생활이 그렇게 신나고 재밌을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길버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행복하기만 한 학교 생활이었죠. 앤과 다이애나보다 나이가 몇 살이나 많다는 길버트는 집안 사정 때문에 몇 년을 학교를 나오질 못하다가 이번에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된 참이었죠. 길버트는 앤을 처음 보고는 앤의 빨간 머리를 놀려댔어요. 자신의 빨간 머리가 무엇보다도 창피하고 싫었던 앤은 그 놀림을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급기야 그만 수업 시간에 쓰는 석판으로 길버트의 머리를 내리치고야 말았어요. 석판은 와장창 부서졌고 그 모습을 본 선생님은 앤을 칠판 앞으로 불러세워 아이들 앞에서 수업 시간 내내 서 있는 벌을 주었답니다. 자존심이 강한 앤이 그 벌이 주는 모욕감을 참을 수 있을 리가 없었죠. 학교가 끝난 앤은 길버트의 사과를 들었지만 절대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앤은 집으로 돌아가 다시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며 매슈 씨와 마릴라 아주머니에게 울며 이야기했죠. 앤의 입장이 워낙에 강경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당분간 앤의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기로 했죠. 앤은 학교에 가지 않기로 결정된 이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다시는 길버트와 말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학교에 가지 않게 된 앤은 마릴라 아주머니가 모임에 참석해 집을 비우던 날 아주머니께 허락받고 초록지붕의 집으로 다이애나를 초대했어요. 두 소녀는 처음 해보는 또래끼리만의 다과회에 흠뻑 빠져들었죠. 한참을 놀던 중 앤은 마릴라 아주머니가 찬장에 넣어둔 딸기 주스를 떠올렸어요. 아주머니가 집을 나서기 전에 딸기 주스를 마셔도 된다는 허락을 하고 가셨던 참이었죠. 앤은 다이애나에게 대접하기 위해 그 딸기 주스를 권했어요. 와, 앤, 이 주스 정말 맛있다. 앤과 다이애나는 그 딸기 주스를 맛있다는 듯이 연달아 홀짝거리며 마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주스를 마시면 마실수록 앤과 다이애나의 상태가 이상해져만 갔죠. 급기야 다이애나는 메스꺼움을 호소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이르렀죠. 한참 뒤에 마릴라 아주머니가 돌아오시고 나서야 앤은 자신들이 마신 것이 사실 딸기 주스가 아니라 포도주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나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늦었고 벨리 부인의 화는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죠. 마릴라 아주머니까지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앤도 찾아가 사과했지만 벨리 부인은 유지부동이었어요. 결국 앤은 다이애나를 만나지 말라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명령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죠. 앤이 다이애나를 만날 방법은
학교에 다시 나가는 것 뿐이었어요. 결국 앤은 못마땅하기 그지없는 길버트가 있는 학교로 다시 나가기로 했죠. 대신에 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길버트의 콧대를 꺾어주기로 결심했어요. 길버트를 이길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학교에 다시 나간 이후로 앤은 누구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앤이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죠. 앤은 학교만 다시 나온다면 다이애나와 다시 예전처럼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자기 생각이 틀렸음을 곧 깨달았어요. 전혀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이애나가 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학교에서조차도 앤과 어울리는 것을 조심했기 때문이죠. 앤은 그저 그날의 실수만을 원망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가 집을 비우고 앤과 매슈 씨만이 집에 있던 날, 다이애나가 헐레벌떡 앤의 집으로 뛰어들어오며 외쳐댔죠. 앤, 도와줘. 미니메이가 이상해. 미니메이는 다이애나의 3살 배기 여동생이에요. 다이애나는 미니메이의 열이 너무 심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매슈 씨는 서둘러 의사 선생님을 부르러 마차를 몰고 나가셨고 앤은 다이애나와 함께 다이애나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앤이 보기엔 미니메이의 상태가 예전에 앤이 친척 동생들을 돌보던 때 보았던 고열 증상과 비슷하게 보였어요. 앤은 서둘러 약을 먹이고 미니메이의 열을 낮추기 위해 애썼어요.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까? 매슈 씨와 의사 선생님이 같이 당도했을 때는 미니메이의 열은 이미 앤의 간호 덕에 많이 내린 뒤였죠. 후에 집에 도착하신 벨리 부인이 이 사실을 알고 앤에 대한 오해를 풀어 앤과 다이애나는 다시 예전처럼 단짝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뱃놀이 하지 않을래? 다시 예전처럼 다이애나와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된 앤은 학교가 끝난 뒤 다른 친구들과 함께 강가에서 놀던 중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이들은 앤이 가리키는 선장장에 매인 작은 보트를 바라보았죠. 아이들은 앤의 말이 뜬금없긴 했어도 재미있게 들렸기 때문에 결국 앤이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앤은 자신이 먼저 올라타고는 보트를 강으로 몰고 나간 뒤 연극을 하듯이 가련한 여주인공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멀찍이 강가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표정에 앤도 같이 즐거워졌죠. 그러나 즐거움도 잠시였어요. 보트에 구멍이 나 있었는지 물이 들어오는 것이었죠. 깜짝 놀란 앤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빠르게 방법을 생각했어요. 물길이 점점 빨라지는 만큼 아이들과도 점점 멀어져만 갔죠. 저 뒤에서 아이들의 걱정 어린 외침이 들려왔어요. 우왕좌왕하던 앤의 눈에 마침 가까운 곳에 두꺼운 나뭇가지가 보였어요. 앤은 보트가 그곳으로 다가가길 기다렸다가 잽싸게 매달리고는 다급하게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죠. 아직도 보트가 간 길을 쫓아오느라 바쁜 아이들은 앤을 도와주지 못하고 저 멀리서 발만 동동 구르며 달려오고 있을 뿐이었어요. 나뭇가지에 매달린 앤의 손에 힘이 점차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앤을 자신의 보트에 서둘러 태워주는 것이었어요. 놀란 앤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돌렸을 때 앤은 2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꼴보기도 싫었던 길버트였기 때문이죠.
길버트는 앤을 무사히 강가로 데려다 주고는 예전에 있던 일을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하지만 길버트의 사과를 들은 앤은 매몰차게 뒤돌아 제 갈 길을 가버렸죠. 앤은 뒤돌고 난 뒤 막상 자기 행동을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엎어진 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길버트를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뒤로 앤과 길버트의 사이는 더욱더 서먹해지게 되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 어느새 앤은 수험생이 되었어요. 다이애나는 집에서 상급학교에 대한 진학을 원치 않았기에 앤은 따로 만들어진 진학반에서 다이애나와 떨어져 공부해야 했어요.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앤은 열심히 공부했죠. 특히 늘 1, 2등을 다투는 사이인 길버트를 이기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했어요. 마침내 시험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에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한 채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만 있던 앤에게 저 멀리 다이애나가 뛰어오며 외쳤어요. 앤! 맙소사, 네가 1등이야. 네가 수석 1등이야. 다이애나의 손에서 오늘 발행된 듯한 신문이 펄럭거리고 있었어요. 앤은 다이애나의 말을 들으며 합격자 발표를 같이 기다리고 있던 매슈 씨와 마릴라 아주머니와 함께 얼싸안고 기뻐했죠. 길버트와 공동 1등이래. 그래도 네 이름이 더 먼저 앞에 나와 있어. 다이애나가 보여주는 신문에는 정말로 앤의 이름이 선명히 쓰여 있었어요. 앤은 평범하고 보잘것없다고 느꼈던 자신의 이름이 그리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합격자 발표 이후로 앤은 퀸 상급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장학금을 받고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졸업 이후 앤은 자신의 앞길에 장밋빛 미래만이 펼쳐질 것만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기쁨은 언제나 불행과 함께 찾아오죠. 앤이 퀸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 진학을 위해 초록지붕의 집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매슈 씨가 그만 쓰러져 버리고 만 것이었어요. 매슈 씨는 그렇게 쓰러진 이후로 2번 다시 일어서지 못했죠. 앤과 마릴라 아주머니는 절망에 빠졌어요. 그렇게 다정다감하고 앤을 아껴주던 매슈 씨가 세상을 떠나다니 앤은 솟구치는 슬픔을 참을 길이 없었죠. 더군다나 자신이 이제 멀리 있는 학교로 떠나게 되면 마릴라 아주머니는 이곳에서 외로이 혼자 지내야 할 터였어요. 아주머니는 앤이 떠나고 나면 초록지붕의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실 거라고 했어요. 앤의 학비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시는 것이었죠. 앤의 가슴은 미어져만 갔어요. 자신을 키워주고 보듬어준 분인데 그런 결정을 하게 내버려둘 순 없는 노릇이었죠. 결국에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 마릴라 아주머니에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전 학교에 진학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앤? 아주머니 혼자 이곳에 계시게 할 순 없어요. 더군다나 이 초록지붕의 집을 판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저도 이곳에 있을게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처음엔 앤의 결정에 반대했어요. 장학금까지 받고 진학하는 학교를 스스로 포기한다니. 자신이 앤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까 싶어 염려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앤의 확고한 고집에 결국 마릴라 아주머니도 앤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앤의 갸륵하고도 고마운 마음씨에 감동해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면서 말했죠. 앤, 네가 이리 훌륭하게 커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네가 이곳으로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그저 깡마른 어린 여자아이였는데 이렇게 태연하게 크다니.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애는 자신을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마릴라 아주머니를 안아드리며 말했어요. 저도 아주머니께 자랑스러운 앤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애는 그날 이후로 선생님이 되어 초록지붕의 집에서 지내며 자신이 졸업한 학교로 일을 다니게 됐어요. 사실 그 학교는 길버트가 선생님으로 나가기로 정해진 곳이었는데 앤의 사정을 알게 된 길버트가 자신이 좀 더 멀리 있는 학교로 나가겠다며 앤에게 자리를 양보한 것이었죠. 앤은 그 사실을 알고는 길버트를 찾아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어릴 때 있었던 다툼으로 인한 마음의 응어리가 물로 씻기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앤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초록지붕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유년 시절을 돌아봤어요. 초록지붕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은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흐르더라도 결코 기억에서 사라질 수 없을 만큼의 소중한 일들 뿐이었죠. 초록지붕의 집 뒤로 잔잔한 물소리를 내며 시냇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앤은 이곳에서 처음 보았던 모습을 새삼스레 다시 한번 눈에 새기며 앞으로의 자신의 앞날을 그려보았답니다. 장밋빛은 아닐지 몰라도 여전히 꽃잎의 향기를 지닌 미래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느꼈답니다.